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5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외한 전세 사기 특별법,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.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개가 됐습니다. 강희연 기자입니다.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된 법안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.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, 즉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,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반 만에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꺼번에 제거했습니다. 이로써 취임 후 2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건으로 늘었습니다.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한 불쾌감도 읽힙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협치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재의결이 불가능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, 이게 정상입니까? 삼권 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. 또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거부권 대치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JTBC 강현입니다. 요거는 뭐 아무래도 여야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모양이죠.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법입니다. 법입니다. 평가하는 바가 있는데 왜 네네. 그러냐면은 이 5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라도 살려주셔서 어찌나 고마운지 제가 예, 감동하셨군요. 정말 감동했어요. 그러니까 이 기세라면은 저번에 얘기한 이승만 45번을 넘을 수도 있겠다. 진짜. 이승만 대통령. 이승만 45번의 네네네. 거부권을 넘을 수도 있겠다. 역대급이 되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,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자,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컸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일단은 다 구제해줘라. 금액을 제한하지 말고 사람 죽고 지금 뭐 극단적 선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언제 이거를 경매 넘겨가지고 그거를 거기에서 사면은 거기에서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냐. 일단 그냥 구제하자. 구제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입장차가 크니까 저는 민주당 쪽 방안에 조금 더 방점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하지만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. 네. 그런데 이를테면은 농업회의소법 농업인의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 이걸 거부권을 왜 행사하죠? 아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거예요. 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합의하면 안 되나요, 진짜?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?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한테 부담이잖아. 네. 그럼 여당이 이거를 합의를 좀 웬만하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든지 변경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자기네들이 양보를 하고 네. 아니 뭐 야당도 어떻게 양보를 이끌어내고 이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냐고 한우를 싫어하시나? 역대급으로 무능하다 내가 자꾸 보기엔 이 지금 거부권 국민의힘이. 카운트만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황을. 이게 또 14번째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승만 따라잡는다니까 진짜 이승만이에요? 타도 이승만? 그러니까 이승만 따라잡다가 네. 그 길을 갈 수도 있다고 근데 22대가 되면 아마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 지금 같아요. 더 많이 벌어지는 근데 이제 야당도 뭐 더 잘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이만큼 받았고 또 강행하겠다는 그런 톤. 왜냐면 이제 여당도 자꾸 뭐 협의 잘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좀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은 느낌. 야당 책임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. 예, 예. 그런데 좀 웬만하면은 일을 하자.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는 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이 정치력의 부재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거는 여당이 문제예요. 제가 어쨌든 네. 책임을 지라고 여당이 된 거잖아요. 예. 민주유공자법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반감이 있습니다. 이중 삼중의 지원이고 특혜가 아니냐. 다른 유공자들과의 좀 차별점 아. 그리고 너무나 과한
보상이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파 쪽에서는 상당히 좀 반감이 있어서 네.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유공자들 뭐 예를 들면 독립 유공자도 있고 그렇죠. 혹은 뭐 전쟁에 관련된 그럼요. 유공자도 있으실 텐데. 6.25 뭐 유공자도 있을 거고 네. 그것과는 너무 좀 과한 보상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이 있어서 네. 이 부분 저도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음.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그 논리와 이유를 잘 들어보지를 이해하거나 못했다.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과하게 그냥 독자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반대한 것이 아니냐 관성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국민의힘이 원했던 법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에요. 고준위병, 고준위, 방사성, 폐기물 특별법, 음. 반도체 세액공제하는 거, K-칩스법, 네. 모성보호법, 뭐 구하라법, 뭐 AI 기본법 이런 것들은 국힘에서 이제 한 거예요? 국힘에서도 추진을 하고 네. 국힘에서 이제 뭐 발의도 하고 찬성도 하고 이랬던 법안들인데 네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상정 요구도 하지도 않고 이건 처리 안 하겠다라고 하고 네. 또한 국민연금 뭐 연금 개혁 네. 이런 것도 이해가 정말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.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책 정당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판에 벌어졌고 네. 오늘 보수파 언론의 사설들을 다 한번 살펴보세요. 당신들 도대체 왜 이래? 이 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네. 그러한 강박관념이 너무 강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대단히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. 네, 네.